안녕하세요. 김종두 쌤입니다. 자, 이제 한 2주? 2주 정도 지나면 논술 원서를 써야 돼. 그런데 물론 논술만 쓰는 건 아니고 수시 전체에 원서를 쓰는데, 자, 그때 이제 그때 가서 고민해가지고 막 원서를 쓰잖아. 그러면은 원서 쓰고 나서 무조건 후회합니다. 그래서 논술 원서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지금부터 조금씩 고민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쌤이 예전에 찍었던 캐스트 중에 일부 내용들, 야, 기출 분석해야 돼, 막 이런 것들 다 이거와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본인이 원서 쓸 수 있는 그냥 랜덤하게 고르는 게 아니야.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큰 틀에서 고민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야 돼. 자,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은 뭐 우리가 뭐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학이 높고 낮은 게 사실 있잖아. 그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야,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이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이 있고, 물론, 같은 대학 내에서도 학과에 따라서 이제, 그치? 많이 스플릿이 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뭐, 대학이나 학과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수능 최저야. 물론, 선생님, 수능 최저를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건 어차피 입장이 다 똑같아. 누구나 다 수능 체제를 몰라. 수능을 봐야 알아. 가채점을 해도 가채점 결과가 실제 결과가 또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이야. 그래서 일단은 예상 수능 최저가 나와야 돼. 선생님, 근데 저는요, 예상 수능 최저는 9월 모평 이후에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략적으로 따져는 놔야 돼. 그리고 나는 디테일하게 더 확정하는 거를 9월 모평 가채점 이후에 하겠다. 성적표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잖아. 그렇지? 가채점 이후에 하겠다. 그건 디테일이지. 일단 큰 틀에서는요. 수능 예상 수능 최저 먼저 따져놔야 돼. 그러면 이 예상 수능 최저 가지고 본인의 쓸 수 있는 대학의 계략적인 상향이 결정되는 거야. 계략적인 상향이 결정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시를 쓰는 목적 중에 하나, 특히 논술 전형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야? 대학 가려고? 맞긴 맞는데 정시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게 목적이야. 그게 목적이 아니면 아니 정시를 보지 그냥 뭐 더 추가적인 공부를 한다든지 뭐 비선택 과목을 한다든지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정시로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논술 전형의 애초의 목적이 뭐냐면 보험령인데요. 뭐 그래 어떤 친구는 보험령의 측면이 강할 수는 있어.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의 목적은요. 정시보다 높은 대학을 간다야. 그게 목적이야.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정시 예상대학이 나와야 돼. 물론 이 예상대학도 아예 딱 선거 뜻이 나오진 않지. 그리고 9월 모평 이후에 더 확정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 그래도 이제까지 모의고사를 안 본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대략적인 큰 틀에서의 그건 정해야 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가 결정되냐면요. 쓸 수 있는 대학의 요 하향이 결정되는 거야. 선생님, 근데 그 두 개가 비슷하지 않나요? 아니야, 달라. 왜냐면 예상 수능 최저는 보통 뭐 정말 적은 학교는 수능 최저 없는 학교도 있고, 적은 학교는 뭐 한두 개. 물론 이제 네 개인 학교도 있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정시 예상 대학은,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해야 되잖아. 거기다가 사실은 등급만이 아니라 뭐도 따져야 돼? 그치, 표준 점수까지 따져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 대부분 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일치할 순 없어. 그치. 물론, 혹시라는 마음에 얘기하는 건데, 혹시라는 마음에야. 이게 뒤집히는 학생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다. 뒤집힐 순 없어. 그치.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큰 틀에 이렇게 폭이 잡힌다야. 그런데야. 이 폭이 잡히는데 이 폭이 너무 좁아. 좁은 경우가 있어. 보통 이제 골고루 잘 보는 애들이 그렇지. 골고루 못 봐도 선생님 폭이 좁던데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등급이 골고루 나오면 여기 폭이 좁아. 그러면 그 폭에 들어가는 대학이 많지 않으면 그 친구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 거의 결정된 거야.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 폭이 넓은 친구들이 많아. 그리고 그런 친구들 중에 적지 않은 친구들이 논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야 뭐 수학하고 뭐 탐구는 뭐 2가 나오는데 국어하고 영어가 막 4가 나와. 또는 5가 나와.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제 굉장히 폭이 넓은 거지, 그치?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가장 그 중요한 기준 두 개는요, 예상 수능 체제와 정시 예상 대학이다. 일단 이거부터 빨리 결정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시험 범위야.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쌤이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었는데도 무시하거나 그 다음에 또는 쌤 저는 이제까지 캐스트를 안 봐서 몰랐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할게. 여러분들 나중에 사회에 나가봐. 어떤 걸 법을 어겼어. 저는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필요 없어. 그래도 법을 어긴 거야. 범법자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대학 입시와 관련된 거를 준비하면서 모르는 것도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잘못이야. 잘못이야. 왜 신경을 안 쓰니? 세상이 그렇지가 않은데. 지금이라도 신경 써야지. 근데 지금 신경 쓰면 솔직히 일부 학생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늦었어. 늦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논술 전형을 안 해야 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친구가 예상 수능 체제와 정시 예상 대학을 딱 봤더니 요 대학들이 대부분이 시험 범위가 전범위야. 학통기하까지 다 포함이야. 그런데 자기는 학통기하를 한 적이 없어. 그러면 셋 중에 하나야. 셋 중에 하나입니다. 왜? 만약에 여기가 학통기하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자기는 학통기하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학통기하가 안 나오면서 즉 미적분까지지 가장 높은 대학을 봐야 돼. 근데 그런 대학이 여기 안에 있더라.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야. 거기라도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서 미적분까지만 시험 보는 대학을 골라내야 돼. 이 범위 안에 있는 걸 골라내야 돼. 그게 첫 번째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나는 보니까 없어요. 이 범위 내에 저는 예를 들어서 시험 범위가 전범위인 학교가 대부분인데 학통기하를 한 적도 없고 논술도 사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할게. 그냥 정시에 올리라는 게 맞아. 그게 맞는 거야. 그게 두 번째 방법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금이라도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되게 위험해. 위험하다고 그랬지 불가능하다고 하신 적은 없어. 만약에 보통 이제 수능 때 수능 올인 기간을 보통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일주일에서 한 2주를 잡아.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11월 달은 다 수능 올인 기간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렇다면 지금 실제로 한 9주밖에 안 남았어. 수능 전에 논술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9주밖에 안 남았어. 근데 어떤 친구가 보니까 여름 초부터 차분차분 해가지고 얘가 한 16주 동안에 예를 들어서야 16주 동안에 일주일에 한 15시간씩 열심히 한 거야. 만약에. 그럼 걔는 16주면 얼마 정도 한 거냐면요. 한 200 몇 시간을 한 거야. 그럼 나는 그걸 따라잡겠어. 200 몇 시간을. 따라잡겠어. 그러면 9주 동안 200 몇 시간을 따라잡으려면 일주일에 25시간을 해야 돼. 대신 무조건 25시간을 해야 된다가 아니야. 내가 25시간이라는 시간을 예시입니다. 물론. 확보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 선생님 무조건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24시간 곱하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시간이 많잖아요. 아니지. 자, 여러분들 논술 공부는 원래 이거야. 수능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뽑을 수 있는 최대 시간을 확보하는 게 원래 논술 공부의 취지야. 그러니까 사실 일주일에 한 50, 60시간, 70시간씩 수능 공부했던 친구가 25시간을 뺀다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 나는 빼도 수능의 영향을 별로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거지. 정답은 없어, 얘들아. 본인이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늦게 시작해서 남들보다 어쨌든 간에 단기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도 그나마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는 거는 다행인 측면도 있고 당연한 거야. 그렇잖아. 남의 이제까지 공부했던 노력이 헛수고는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럼 따라잡으려면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야지. 그래서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 정답은 없어, 얘들아. 본인이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범위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골라놓고도 시험 범위가 너무 안 맞으면 너무 안 맞으면 논술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정답은 없어, 얘들아. 본인이 잘 결정해야 돼. 그래서 본인이 요 범위 내에 그 시험 범위와
본인의 학습 상태 그걸 놓고 이 두 개를 견주어 봐야 돼. 그래서 견주어 봤더니 문제가 안 돼. 저는요 보니까 뭐 학통기 안 했는데 제 예상 수능 최저랑 정시 예상대학 이 사이의 대학들이 뭐 한 절반 정도가 미적분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통기하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야 안 하고 미적분까지 열심히 논술을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견주어서. 오케이. 그래서 견주어서 봐서 문제가 안 되면 그거는 이제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다. 근데 견주어 봤는데 문제가 발생했어. 문제 소지가 있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최대한 객관적으로 고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고민에 논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시 위주로 갈 것인지 그거를 고민해야 되고요. 논술을 할 것이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까지도 고민을 해야 돼.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정시 위주로 가는 게 맞는 거야. 그래도 다행인 게 정시는 물론 정시를 안 보는 사람도 일부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정시는 현재 입시 체계에서는 필수야. 그렇게 봐야 돼. 논술이나 수시는 어쨌든 옵션이야. 그래서 수능은 포기 안 해도 논술을 공부하다가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기도 하는 거잖아. 그치? 포기의 유혹도 생기는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뭐 유혹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최대한 객관적으로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논술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 하더라도 선생님한테 예전에 들었던 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도 학통하고 기하는 내신을 열심히 해놔서 지금부터라도 좀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다행인 거지. 교과 수준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게 이게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험 범위가 세 번째 기준이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문제가 없으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으면 진짜 치열하게 고민해야 돼. 그냥 정시 위주로 갈 것이냐, 논술 쳐다도 안 보는 거지. 그렇지? 아니면 논술을 할 것이냐, 한다면 내가 유의미한 준비를 위한 시간 확보가 가능할 것이냐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선생님이 그래서 기준을 잡아줄게. 대충 잡아줄게. 전범위 기준으로. 왜냐면 미적분까지는 고민 사항이 없어. 미적분까지는 안 했으면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돼. 문제는 전범위야. 자, 전범위인데 전범위면 전범위인 경우에 학생들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 내 쌤이 체크를 해줄게. 대신 본격적인 논술 준비는 여름부터 했다라고 전제할게. 여름이 언젠데요? 뭐 7월 중순 한 15일 이 사이에 시작한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들은요. 일단은 그 여름 전에 학통기하의 교과 수준의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투자한 시간이 약 40시간이야. 약 40시간이야. 물론 내신으로 들었던 적이 있는 사람은 더 적게 걸리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건 전혀 모른다는 전제를 깐 거야. 근데 그거를 교과 수준의 이해를 하려면 미니멈 이 시간은 필요하다. 야. 미니멈. 맥스는요. 맥스가 어딨어. 맥스는 최대한 하는 건데. 그렇지. 미니멈 이 시간이 필요하다. 야. 그래서 이거는 여름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 쓰진 않을게. 여름 전에 학통기하를 교과 수준에서 커버하는 시간 미니멈. 그 다음에 이제 그 논술 훈련은 7월부터 쌤이 10월 말까지를 따질게. 그러면 대략 16주가 나와. 대략적으로 16주 나옵니다. 그 16주에 공부를 좀 적당히 하는 조금 적게 하는 친구들이 논술은 10시간. 선생님 어디서 들어봤는데 일주일에 뭐 3에서 뭐 8시간 뭐 또는 뭐 5에서 8시간 사이만 하면 그건 1학기 때 얘기지. 그건 1학기 때 얘기야. 여름은 또 달라. 여름은 이제 논술을 자기가 할지 말지가 더 명확해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더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0시간 정도씩 하는 친구들은 대략적으로 160시간 정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시간, 20시간까지 하는 사람도 있는데 20시간까지는 그래 우리 평균에서 좀 벗어난 걸로 보자. 그러면 15시간 정도 한다고 쳐보자고. 그럼 얼마 공부하는 거야? 240시간이야. 그래서 160시간에서요. 약 240시간. 평균 내면 200시간이야. 그걸 내가 남은 기간 동안에 그치 확보할 수 있느냐야. 그게 결정하는 거야. 그래도 학교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다르겠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시험 범위가 전범위인 대학들은 다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이상의 수준이 되는 학교들이야. 잘 생각해봐. 그래서 그 학교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전범위를 보는 거라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시험 범위랑 본인 학습 상태를 맞춰야 된다. 근데 이제 시험 범위와 본인 학습 상태는 이 안에서 뭔가를 조종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 내가 논술을 하냐 마느냐, 계속 해야 되느냐, 논술을 또 시작해야 되느냐, 그걸 결정하는 거야. 됐지? 이해 가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이제 객관적인 논술 실력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고민은 어떤 친구들이 하냐면, 이런 친구들이 하는 거야. 선생님, 저는 이 안에, 물론 저는 여기보다 뭐 수능 최저, 예상 수능 최저가요, 사실은 이렇게 딱 선을 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잘 보면 이렇게, 못 보면 이렇게 해서 좀 폭이 있어요 해서 좀 넓게 잡는 사람들도 있어. 이렇게. 그건 뭐 정답이 없는 거야. 어차피 그렇잖아. 우리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 예상은 예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 다음에 정시 예상 대학도 마찬가지야. 폭이 넓어. 예를 들어서 폭이 넓다고 치자고. 그러면 선생님이 저 따져봤더니 저는 여기 있는 대학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많을 때 이제 고민이 더 많이 되는 거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때 여러분들 일단 봐봐. 객관적인 논술 실력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논술 실력이 좋더라. 그러면 이 안에서도, 그치, 우회 이주로 쓰는 거지. 그런데 내가 상대적으로 논술 실력이 좀 처지더라. 그러면 그렇다고 우회를 안 쓰진 않겠지. 근데 이제 우회는 조금 적게 쓰고 밑에를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지. 예시야, 그냥 예시. 그런데 이제 이 객관적인 논술 실력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여러분들 상담이나 이렇게 고민 토로하는 친구들 보면은, 선생님 저 수능 수학이 2등급인데요. 얘들아, 수능 수학 2등급으로 논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몰라. 첫째. 2등급이라 하더라도 잘 생각해봐. 상위 90, 한 5% 정도 되는 2등급이 있는가 하면, 상위 80, 뭐 한 9% 정도 되는 2등급도 있잖아. 그것도 실력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논술하고 수능은 실제로 많이 달라. 본 사람은 알아. 그래서 같은 그 수능 등급이나 같은 수능 백분율인데도 논술 예를 들어서 실무나 이런 거 보면 평균 차이가 막 2배 이상 나는 친구들도 많아. 그러니까 그걸로 알 수 없어, 얘들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오프라인, 현장 얘기하는 거지. 자, 오프라인 실무를 본 적이 있는 친구들은요, 그 실무에서 여러분들 실력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겸해서 다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그게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메가스터디 모의논술도 있단 말이야. 이거는 스님이 하는 건 아니야. 메가스터디 회사가 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매달 1회, 2회 해서도 있어. 그거 가지고 자기가 실력 점검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기출 플러스 자가 채점을 하는 방법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기출 분석하라고 하는 거야. 물론 이제 기출 플러스 자가 채점할 때는 좀 조심은 해야 돼. 왜냐면 완전히 객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뭔 소리예요? 자,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경희대를 내가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내 실력을 모르겠어,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기출 분석하라고 했잖아. 물론 이제 경희대는 하나의 예를 든 거야. 왜냐면 경희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입결이 발표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입결이 발표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물론 이제 이건 있다. 자가 채점하면 일반적으로 자기가 생각보다 후하게 채점해. 조금 후하게 채점해. 답이 맞았으니까 논리 가정은 내가 잘 썼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 깎아야 돼. 어쨌든 자가 채점은 자가 채점이니까. 그래서 입결하고 비교해 보는 거야. 입결하고 비교해 봤더니 꼭 입결을 넘어야 된다가 아니야, 얘들아. 비교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입결이 한 70점 정도 돼, 내가 한 60점 나왔어. 그러면 얘들아,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 더 열심히 할 생각하고 그 정도면 쓸만해. 그 정도면 쓸만한 거야. 근데 입결이 70인데 내가 20이 남았어. 그건 누가 봐도 좀 무리인 거지. 진짜 열심히 하거나. 근데 문제는 열심히 하는 시간을 앞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요. 원서는 어쨌든 9월 중순에 쓰는 거잖아. 모평 다음 주에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늦으면 그래서 원서 쓸 때도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입결과 견주어서 그 점수 차가 크지 않으면 뭐 써볼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당히 하는 거니까. 선생님, 근데 입결이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해요? 입결이 없는 학교는 방법이 없지. 그래서 입결이 없는 학교는요, 비슷한 대학의 다른 대학들 걸로 그냥 계략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계략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강대가 입결이 없다. 그럼 서강대하고 비슷한 대학들 자기가 입결이 있는 대학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는 거지. 그러면은 그냥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정보가 없는데 어떡해. 그치. 그러니까 이건 미루어서 짐작하는 거지. 그럼 내가 요 정도 대학급이 입결 있는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된다면 그 비슷한 수준의 대학도 비슷하게 된다라고 봐야지. 큰 틀에서.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결과 견주어서 판단하고 입결이 없는 학교는 그치. 비슷한 수준의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학교를 로테이션 돌리라고 한 거야. 기출 자기가 목표 대학이 많다면. 선생님 저는 이거 할 때 이거까지 안 해봤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되잖아. 지금도 시간이 있잖아. 모평이 남아있는데 모평은 평소 실력으로 봐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객관적인 논술 실력을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판단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야 돼.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세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기준이야.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민이 되는 경우가 또 있어. 그래서 마지막 기준도 있긴 합니다. 자, 마지막 기준은 뭐냐면요. 자, 본인의 선호 여부로 결정하는 거야. 물론 이 선호 여부는요. 큰 틀에서 쌤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할게. 하나는 뭐냐면 이건 너무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는 정말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가능성이 낮더라도 그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근데 객관적인 실력이나 이거 봤더니 좀 모자르긴 하더라고요. 어떡하죠? 그럼 얘들아, 한 개 정도는 써도 돼. 대신 그거를 그 빌미로 열심히 하면 되잖아. 자, 여러분들 잘 봐봐. 이 논술 원서를 퍼뜨리는 거 되게 중요해. 그리고 여러분들 논술 원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줄게. 논술 원서는요, 물론 모든 원서는 다 중요해. 근데 수능은 어쨌든 수능을 보고 나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판단하니까 우리가 조금만 욕심을 버리면 어지간하면 이제 붙긴 붙는다고, 그치?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약간의 그 변동, 매년 좀씩 변하는 어떤 변동 요소 때문에 확신은 못 하더라도 꽤 높은 확률로 우리가 여기 정도는 되겠다, 이게 된단 말이야. 근데 논술 그게 안 돼. 그치?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술 원서를 써서 합격하는 방법은 있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긴.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대략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 객관적 실력이 한 이만큼 된다고 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 원서를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원서 이렇게 쓰면 무조건 합격하지. 그러니까 논술 원서는 쓰는 거에 따라서 무조건 합격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이렇게 합격하면 뭐가 남아? 아쉬움이 남지. 더 잘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데만 쓰면 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사람은 안 변했는데 어떤 애는 삼관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애는 그치 대기 정도 번호만 받고 끝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논술 원서를 펼쳐 쓰는 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 이상을 붙는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고민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적당히 퍼뜨리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야. 사람의 성향에 따라 영향을 받고요. 결국은 이건 누구한테 기댈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본인과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는 거야.
담임쌤하고 담임쌤이 여러분들 논술 공부한 그 정도를 알까? 알면 상관없고. 뭐 어쨌든 간에. 담임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담임쌤이 본인의 논술 실력을 모르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저는 조금 높은데 이 대학은 정말 가능성이 정말 한 5%라도 있으면 써보고 싶어요. 아, 그럼 써야지, 어떡해. 6장인데 한 장 정도는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빌미로 열심히. 그걸 꼭 찾아내서 쓰라는 얘기가 아니야. 정말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러면은 써야지. 쓰고 열심히 해야지. 그렇잖아. 원서 쓰는 그 순간부터 좌절감을 맛보면 되냐? 그래서, 이게 소위, 나는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야. 그래서 어떤 친구는 소위 우주 상향이라고 하대. 어쨌든, 쓸 수 있는 거지, 하나를. 그 다음에 적당히 이렇게 퍼뜨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적당히 염두를 이렇게 퍼뜨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얘네들이 상향이 되는 거지. 물론 어떤 친구는 6개를 다 상향 쓰는 애들도 있어. 그리고 이제 미니멈 안에 딱 잡는 거지. 나는 그래도 적어도 2학교 이상은 갈 거다. 그리고 2학교 이상 아니면 어차피 재수할 거다. 재수를 권장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드는 거지. 그런 마인드면 다 상향만 쓰는 애들도 있다고. 그 다음에 정시 예상 대학급을 쓰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위 적정이라고 그래. 적정.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는 적정을 하나 정도는 쓸래.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선생님은 분명히 얘기했다. 정답은 없는 거라고. 본인 성향이야. 이거는 성향.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글쎄, 나는 5개 상향에 5개 상향에 하나 정도 적정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소위 보험 내지는 안정이 있다고. 보험 내지는 안정. 이것도 필수는 아니야. 근데 이제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일부 있는 거지. 보험 내지는 안정. 어차피 정신용어는 아니잖아. 그럼 이건 뭔가요? 이건 뭐냐면, 혹시 내가, 물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원래 전략을 짜는 거는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하고 짜는 거잖아. 그치? 그렇다면 내가 수능을 좀 못 봤을 때 수능 최저를 한번 고민해 보라고. 그래도 나는 수능 최저 못 봐도 요 정도는 나오더라가 있어. 그럼 그 수능 최저 안에서 제일 높은 대학을 선택하는 거지. 예를 든다면. 근데 이런 보험이나 안정은 조심해. 절대 수능 전 대학을 쓰면 안 됩니다. 왜요? 그게 소위 납치가 되는 거야. 왜? 걔는 붙고 다른 데는 다 떨어지고 근데 수능은 대박 나고 그래도 이 대학을 가야 되는 거야. 얘가 합격해버리면. 그럼 어떡해요? 수능 이후 걸 써야 돼. 그래서 수능 대박이 나면 얘들아 수능 대박이 나면 이뿐만 아니라 내가 수능 대박이 났어. 그럼 적정도 안 가는 거야. 내가 이 수능 점수로 수능 대박 났다고 치면 수능 점수로 갈 수 있는 미니멈 대학까지만 딱 시험 보러 가는 거야. 선생님, 그럼 원서비가 아깝지 않나요? 그 원서비보다 여러분들 인생 비용이 더 비쌀 텐데. 그렇잖아. 여러분들의 그 미래가 더 비싸지. 그렇잖아. 그래서 만약에 잘 보면 얘들은 가면 안 되는 거야. 장난으로라도 가면 안 돼. 어떤 애 예전에 장난으로 갔다가 합격 하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름을 안 쓰고 나오려고 해. 이름을 안 쓰고 나오려고요. 그러다가 감독관이 여기 자네 왜 이름 안 썼어? 그럼 어떡할 건데. 선생님 이름을 쓰고 나오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 보험하지 말고 입시는 애들 장난으로 하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드는 거야. 꼭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어떤 애는 그래도 저는 이번에 대학은 꼭 가야 돼요. 부모님도 뭐라고 하시고 그러면 적정이나 보험을 2개나 3개를 쓰는 애들도 있어. 그건 정답은 없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적당히 퍼뜨리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나중에 아쉬움이 남지 않는다, 야. 완전히 일치해서 이렇게 몰아서 이게 좁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게 좁으면 자기가 쓰려는 대학들이 몰려 있을 수밖에 없지. 수준도 그치. 하지만 이게 넓으면 적당히 퍼뜨리는 것도 능력이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선호 여부는요 그 대학을 가고 싶어요도 일부 들어있긴 해. 근데 쌤이 말하는 건 그건 아니고 대신 이제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자, 근데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야. 쌤 저는요 이렇게 해서 폭을 좀 적당히 퍼뜨려 놨는데 원서는 예를 들어서 학종을 쓰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도 있어. 논술은 4장밖에 못 씁니다. 이런 애들도 있어. 학종이나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자,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경우에 본인이 지금 허용되는 그 원서의 장수보다
목표 대학의 장수가 더 많을 수도 있어. 목표 대학이 더 많은 거지. 그럼 이제 고민된단 말이야. 어느 학교를 갈까? 막. 그래서 선생님이 기출 분석을 하라고 한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비슷한 대학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경희, 뭐 중앙, 시립, 건국. 예를 드는 거야. 좀 차이는 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이 학교들이 특징이 다 달라. 특징이 다 다릅니다. 물론 선호하는 그 주제도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전범인 대학을 썼어. 이 전범위 대학, 범위는 전범위지만 예를 들어서야 얘네들의 점수 비중도 달라. 과목별 점수 비중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학통기하 합해서 50점이잖아. 근데 경희대는 문제에 따라서 좀 차이는 매년 좀 차이는 나지만 일반적으로 학통기하가 합해서 50이 조금 넘어. 퍼센트로. 그 다음에 시립 같은 경우에는 약 50 정도 된다고. 50에서 느낌은 50보다 조금 미만이야. 왜냐면 섞어서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국 같은 경우는 학통기하가 비율이 한 20? 많이 나오면 40? 이 정도라고. 그리고 미적분에서 특히 선호하는 주제들도 있고. 이게 다 달라. 그래서 선생님이 기출 분석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해보면, 어라? 이 대학은, 나 이 대학 유형은 되게 불편한데, 이 대학은 좀 편한데? 이럴 수 있다고. 그것도 영향 주는 거야. 그래서 본인과, 이건 예시입니다. 본인과 잘 맞는 대학이 있단 말이야. 는 유형이나, 그치? 빈출 주제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렇다면 비슷한 대학이면 당연히 본인하고 잘 맞는 대학이 더 유리하다고. 물론 이거는 단순하게 잘 풀리고 덜 풀리고 점수만 가지고 따지면 안 돼. 왜? 어떤 대학은 잘 안 풀려요 했는데 나중에 입결하고 비교해봤더니 내 점수가 훨씬 높아. 그건 뭐야? 애초에 그 학교 문제가 어려운 거지. 나는 상대적으로 잘 본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런 것도 고려해야지. 근데 그 정도의 똘똘함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최후에는 물론 이 앞부분에서 대학이 다 결정되면 상관없어. 여기까지 안 가도 돼. 근데 이제 대학들이 여러 개가 놓고 고민이 된다면 그치? 이거 보고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큰 틀에서 이렇게 5가지 기준이 있다. 5가지 기준이 있다. 물론 이 순서는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게 우선순위 순서야. 사실은. 우선순위 순서도 물론 사람마다 우선순위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의 우선순위는 이거야. 예상 수능 체제와 정시 예상 대학으로 전체적인 틀을 정하고 그 다음에 시험 범위를 체크를 하고 본인 이제 공부 상태하고 같이 체크해야지. 그래서 그 안에서 적당히 퍼뜨려서 쓰는데 대신 어느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둘 거냐. 대신 폭이 좁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쓸 수 있는 대학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좀 폭이 넓은 사람은 본인의 논술 실력 가지고 그걸 이제 더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위주로 쓸지 아래 위주로 쓸지 중간 위주로 쓸지 또는 퍼뜨릴 때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퍼뜨릴지. 그 다음에 그런데도 또 고민이 되는 학교들이 남는다면 기출 분석을 통해서 자기하고 잘 맞는 대학이 유리하다. 이거를 여러분들 100% 정하진 않더라도 모평 보기 전에 큰 틀에선 짜놔야 돼. 그래야 후회를 안 해, 진짜. 급하게 뭔가를 결정하면 그때는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 같지만 결국 물론 뭐 이런 말도 있어. 긴 고민했는데 오히려 결과는 나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실제로는 똑같은 대상을 놓고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큰 틀에서 고민을 해두는 사람이 유리하다. 나중에 후회는 안 한다. 그리고 최대한 더 객관적으로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미리 큰 틀은 짜놔야 돼. 모평 보기 전에. 그리고 모평 보고 나서 가채점 후에 디테일하게 조정하고 또 원서를 가채점 하고 나서도 원서 쓸 때까지 한 며칠 정도 시간 여유가 있잖아. 그때 이제 남은 고민을 더 하는 거지. 갑자기 원서 쓰는 주에 월요일 날 고민하면 100% 나중에 일부는 후회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고민을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큰 틀에서 이제 원서 쓰는 방법, 디테일은 이제 본인 상황에 맞게 고민해야지. 그래서 큰 틀에서 원서 쓰는 방법은요, 이렇게
정리합시다.